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요. 자, 4월 10일 목요일인데요. 국가직 9급 문제였어요. 행정계획. 물론 많이 나왔고 기출됐던 지문으로 박스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펴볼 건 살펴봅시다. 행정계획 문제 살펴볼게요. 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근데 뭐 기억, 니은, 디귿 딱 세 지문밖에 없었고 또 판례가 굉장히 많이 알려진 판례들이었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행정계획. 자, 근거는 요거는 행정절차법 요거 40조의 4 여기에 근거가 마련돼 있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할 적에는 사전에 자, 행정재량과 달리 계획재량이라고 하죠.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재량을 고려할 걸 빼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량명령. 요게. 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계획재량에 관한 형량명령으로서 공익과 사익과 사익을 모두 다 고려하는 이걸 사전에 고려해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하자 없이 해라. 하자 없이. 그래서 계획에 하자 없이 계획을 수립해라. 요거에 관한 근거는 있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에 관한 계획 확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은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에 어차피 행정계획이 처분 등이 되면 등의 성격을 가지면 그러면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를 행정계획에 그대로 준용하는 거죠. 행정절차법을 준용합니다. 절차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행정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이런 규정을 따로 마련은 안 했지만 뭐 공고나 열람 절차를 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계획 이거 뭐 정의를 내리자면 행정계획은 장래 일정 시점에 질서 형성을 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청이 사전에 모든 절차와 수단을 조절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설립하는 작용. 이게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기준 설정 행위. 이게 바로 행정계획이에요. 다만 이제 행정계획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지금은 과거에는 대단히 시설 사업 할 적에 했는데 지금 모든 영역으로 퍼지다 보니까 행정절차법까지 있지만 행정계획은 사전에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장래 있을 일을 미리 사전에 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정된 자원을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간도 재원도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사전에 고려할 걸 싹 다 고려하라는 거예요. 권한 있는 청이 관계행정청과 권한이 있는 청이 관계청과 청들과 모든 것을 고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 그래서 이거 뭐요? 권한 있는 청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 동의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동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정계획을 확정되면 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하는 건 좋은데 이 계획을 한 번에 또 다 바로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실수를 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좀 줄지 않을까요? 기본 계획은요, 방향,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 방향 지침 하에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보통 보면 기본 계획 앞에 문자 쓰고 근데 기본 계획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도 같이 보는 거 환지 계획, 종합 계획, 마스터 플랜 이런 말 나오면 이게 기본 계획의 대부분 성질을 가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관리 계획, 이 관리 계획이란 말을 안 쓰고 도시 계획, 도시 시설 계획, 그리고 또 환권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 환지 처분, 환지 예정지 지정 이런 것들은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그래서 구속력을 갖지 않으니까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관리 계획은 구속력을 인정하니까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요 판례가 많이 나오죠.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구분해라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행정 계획은 나오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전에 고려할 걸 고려하지, 잘 고려해라. 행령 명령 지켰는지. 그래서 계획 재량의 하자에서 위법하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계획이냐 관리 계획이냐 이거 하고, 사후에 청구권을 갖나요? 권한 있는 청이라면 변경 청구권이 있자, 변경할 권한이 있지만 권한이 없는 청이 계획을 변경하면 그걸 누가 지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일반 행정계획 존속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또는 보상해 주세요 라는 국민일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권 있는 거 아시죠? 자, 입안 당시에 입안권자로서 입안에 관한 신청권이 있는 분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분들이에요. 대상 지역 내, 그 대상은 문화재 보호구역 계획이라든지 무슨 계획이든 관계없어요.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권 사건, 그거 보셔야죠. 폐기물 처리 사업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권을 해준 공적 견해 표명은 되지 않지만 신청권은 인정해 줬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전, 계획, 후 이렇게 나눠서 시험 문제를 대비하시면 행정계획은 그러니까 완벽은 안 해도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판례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으실 거예요. 행정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 9.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이인가 고시를 통해서, 원래 조합이에요.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인가나 고시가 있으면 이게 뭐로 바뀐다? 처분으로 바뀐다 이거였죠. 맞는 지문.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처분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구별을 해 주셔야죠. 얘는 처분이 아니죠. 니은 벌써 틀렸고 기억 맞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뭐 시행요강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근데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다면, 어차피 대학교 입시요강 그대로 실시될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또 기본권 문제니까 헌법재판소 가죠. 헌법재판소.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지문으로서 2번이 정답이었네요. 어렵다기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하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 정리하고 또 문제 풀고 같이 가셔야죠. 정인우입니다.